안녕하십니까. 축구 승무패 교주입니다. 이번 회차는 49회차입니다. 구매 시간은 9월 7일 목요일 23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9월 7일 목요일 9시 50분까지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토요일까지로 진행이 되죠. 1호 예선이 한 절반 정도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1위를 달리고 있는 팀도 있을 것이고 전패를 하고 있는 팀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A매치 기간 동안에 유로 예선을 2경기 정도 하고 나머지 한 2경기, 3경기는 10월 달에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물론 남미라든지 다른 아시아계는 A매치라든지 친선 교류전 이런 걸로 대처를 피파에서 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자, 제가 1000원짜리를 마킹을 했습니다. 제가 잠깐 마킹을 해 보겠습니다. 자, 1번 승, 2번 패, 3번 무, 4번 승. 지금 1000원짜리 마킹을 완료했습니다. 1000원짜리 마킹을 하다 보니까 조금 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잠깐 언급을 해 드리겠습니다. 9번 패, 11번 무, 요렇게 요 세 가지 대진표는 복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 물론 각자 배팅 하시는 분들이, 구독자 여러분들이 성향일 겁니다. 나는 뭐 스페인을 그냥 믿고 가겠다 하시면 뭐 이런 밑에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제가 분석을 해볼 때는 충분히 무승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을 하셔야 된다. 지난 경기들은 지난 회차 48회차는 48분 1등이 나오셨는데 굉장히 축하드립니다. 제가 조금 언급을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난 회차 구독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48명에 대한 문제점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첼시 한 개만 크게 부러졌는데 48명이 나온다. 이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볼 땐 충분히 3등위, 4등위를 많이 하셨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런 점들을 굉장히 반성을 하셔야 된다. 충분히 첼시나 뭐 예를 들어서 마요르카라든지 이런 무승부라든지 첼시 패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뭐 일본 경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분명히 마킹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 나머지는 다 거의 다 쉽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굳이 몇 경기에 복식을 쓰다 보면 돈이 안 맞죠. 자기 호주머니 사정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고, 설마 첼시가 이번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마킹을 빼버리면 뭐 2등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복식을 하실 때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하고, 내가 호주머니 사정이 어떻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이다. 한 장을 할 것인지 두 장을 할 것인지 그걸 미리 정하셔야 됩니다. 지금 구매 마지막 날이 9월 7일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토토를 구매하실 때, 승무패를 구매하실 때 설마 하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오늘 아침부터, 화요일 아침부터 구매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재미삼아 오늘 아침에 구매를 하시고, 내일이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볶음방 예를 들어서 프로토가 있기 때문에 또 볶음방 가셔가지고 승무패를 간단하게 뭐 8,000원이든 4,000원이든 돈 있으면 더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마킹을 하시고, 또 마지막 날 분석을 더 해서
주력 마킹을 마감 시간 다 돼서 또 마킹을 해서 구매를 하시고, 그럼 총 몇 장입니까? 3장, 4장이 되는 거죠. 마킹 용지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마킹하는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2장을 하셔도 이번 마킹은 제가 볼 때는 정상적인, 예를 들어서 강팀 위주로 정상적인 마킹을 하시고 복식 마킹을 한다.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바로 한 장 더 이변이 나오는 마킹을 하셔야지, 오늘 마킹 틀리고 내일 마킹 틀리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분석은 월요일부터 대진표가 뜨면, 일요일이든 월요일이든 대진표가 뜨면 분석을 천천히 하시고, 마감 임박돼서는 분석을 컴퓨터라든지 이런 분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눈 감고 앉으셔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그려야 됩니다. 체코 홈에서 하는데 알바니아하고 원정을 가서 체코 홈에서 합니다. 그런 어떤 시뮬레이션을, 어떤 선수가 공격을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시뮬레이션을 그려서 조금 국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분석을 하셔야지, 너무 컴퓨터만 보신다 해서 분석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점들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회차는 충분히 제가 볼 때는 한 장으로도 충분히 가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 이번 회차 이올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무승부 마킹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팀별로 이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강팀들이 가져갈 확률이 조금 있지만, 왜냐하면 체력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강팀이 가져갈 확률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팀 위주로 물론 뭐 찍는 건 맞는데, 충분히 그런 요렇게 분포도가 많이 퍼져 있죠. 85%, 84%, 프랑스 이런 91% 이런 대진표가 있을 때는 조금 더 분석을 하셔서 과연 추측 멤버들이 열심히 해줄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분석에 많이 넣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멤버라든지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멤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속속들이 분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리그 같은 경우는 원팀이기 때문에 충분히 수비수, 차지하고 있는 수비수가 있을 것이고, 미드필드가 있을 것이고, 수비형 미드필드가 있을 것이고, 공격형 미드필드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국가대항전 같은 경우는 미드필드를 제외하고 공격수, 수비수 이런 두 가지만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미드필드가 어떻다 이렇게 분석하시면 굉장히 분석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요 팀의 공격력, 수비력 요 두 개만 가지고도 충분히 분석을 해도 충분히 결과에 근접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뭐 간단하게 마킹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분포도를 추측을 해서 하시면 되겠죠. 그렇지만 그런 분포도로도 분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로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이런 국가대항전은 국민성이 조금 들어갑니다. 분석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고, 국민성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국민성이 좋다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주축 멤버가 얼마나 열심히 해줄 것인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주축 멤버가 조금 잘하는 팀이 있다. 근데 반대편은 조금 못하는 팀이라도 똘똘 뭉쳐서 한 발 더 뛰는 축구를 하면 충분히 좋은 경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분석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뭐 핀란드라든지 이런 맥 팀들 보면 원정에서 조금 약하죠.
그럴 때는 그런 부분들을 복식으로 조금 커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통으로는 맞추기 좀 힘들죠. 그래서 이번 회차도 어디에다가 어떻게 복식을 잘 사용하느냐, 그런 부분들이 등위를 좀 갈라 놓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땐 이번 회차도 마찬가지로, 지난 회차와 마찬가지로 두 장으로 할 필요 없이 마킹을 한 장에 자기 호주머니 사정이 맞게끔 한 장으로 조져야 됩니다. 한 장으로 복식을 해야지 조금은 부담이 되신다 하더라도 충분히 한 장에 조지셔야 됩니다. 이변이 나올 것 같아서 한 장 더 8,000원짜리 두 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 장에 신중하게 한 장 용지를 가지고 마킹을 마무리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다지 큰 이변은 나오지 않지만 무승부가 많이 나올 수 있는 대진표입니다. 제가 볼 땐.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들 꼭 고등해 하시고, 자, 49회차 교주 마킹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부자 되시고 꼭 고등해 하십시오. 구독자 여러분들 사랑합니다.